아, 우리 이러고 놀아요. 마케터님 이거 안 써보셨죠? 아니요, 저 2시간 써봤습니다. 2시간은 아이 뭐 분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기능은 이제 뷰파인더입니다. 이제 DSLR의 뷰파인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펜탁스 K3 마크 3는 특히나 뷰파인더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는 뷰파인더를 왜 보죠? 뷰파인더 보니 왜 사진을 찍기 위해서죠? 그쵸? 찍기 위해서. 근데 사진가들이 사실 뷰파인더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생각보다 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카메라를 대면은 코가 LCD에 많이 붙어가지고 촬영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얼굴에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LCD에 그러면은 코기름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실 텐데. 지금도 저 반들반들.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K3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뷰파인더가 조금 돌출돼서 나와 있어요. 뷰파인더 캡과 이 LCD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뷰파인더에다가 눈을 댔었을 때 코가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어요. 않는다고는 해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조금 돼요. 조금 조금 돼요?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띄워놓은 이유가 네. 이 터치를 지원하다 보니까는 네. 촬영 도중에 이제 코기름? 코끼리 딱 묻으면 이게 터치가 안 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안쪽으로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위에 보면은 뷰파인더 밑으로 약간의 센서가 달려 있어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엔 요 펜탁스 K3 마크 3가 모컵으로 공개가 됐었을 때 이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눈을 갖다 대면은 그냥 LCD가 전원이 차단이 되고 그 빛이 아무래도 시야를 좀 방해를 하잖아요. 네. 정보값이나 그런 것들 일부러. 그래서 옛날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DSP, 디스플레이 버튼 몇 번씩 눌러가지고 LCD 꺼버린 다음에 뷰파인더로만 촬영을 하고는 그랬었는데 사실 그러면 설정감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시 이번에 K3 마크 3는 아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을 하다가 이제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면 이제 LCD가 차단이 되면서 너무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 소감이 어땠어요? 실제로 써보면서 이게 밤에 촬영을 할 때 눈이 너무 부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다 주변 어두운데 애반 눈 하나면은 촬영을 할 때 눈이 조금 아파요. 눈이 좀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IR 센서 때문에 기존에 제가 K1이나 이런 제품 썼을 때는 눈이 아파가지고 일부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 버튼 눌러서 다 끄고 촬영했는데 이번엔 편하게 밤까지도 이제 촬영을 하고 별 찍을 때도 이제 따로 볼 필요 없이 이제 다 편하게 촬영을 다 했고 이번에는 이런 점으로 봤었을 때는 펜탁스가 정말 사진가들의 사진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뷰파인더의 위치와 아이 센서를 통해서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뷰파인더 성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시야율 100%의 1.5 배율 지원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현존하는 DSLR 중에 가장 밝고 뷰파인더가 가장 컸어요. 실제 사진 촬영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엄청 도움이 되죠. K1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파인더가 넓다 보니까는 오히려 K1보다 더 밝고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펜타스가 이제 펜타프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펜타프리즘을 새로 만들고 코팅도 새롭게 다시 하고 맞아요.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충분히 그 값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안에 모든 게.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서 뷰파인더 안에서 LCD를 보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안에 그리드 패턴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펑션 버튼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뷰파인더에서 펑션 버튼에 있는 기능을 불러오기 위해서 펑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이얼을 눌러주면 펑션 버튼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의 설정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펑션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요 같은 경우에 저는 스마트 펑션을 이제 싱글샷, 이제 동체 추적, 그리고 이제 그리드, 연사 이렇게 써놓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제 동체 추적을 쓴 이유가 이제 인물 촬영할 때 동체 추적을 해야지 이제 인물 촬영 이제 눈을 정확히 초점을 잡기 때문에 싱글로 찍다가 이제 인물 촬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뷰파인더에서 보지 않고도 이제 4가지 기능을 설정을 하셨죠. 네. 방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최대 5개가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설정은 4가지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뷰파인더에서 LCD 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스마트 펑션 눌러가지고 다이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설정을 하셨겠군요. 네. 정말 매뉴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용하시는데 뷰파인더의 사진가를 위한 기능들이 축약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저희 세기 PNC 브랜드샵을 방문을 하시면은 이제 데모 제품을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카메라로 담기도 되게 어려워요. 뷰파인더 부분은 뷰파인더가 이래서 진짜 펜탁스가 뷰파인더에 올인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성능입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장점은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카메라 하면은 당연히 스펙, 이제 얼마만큼의 화소수를 지원을 하는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펜탁스 K3 Mark III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제 유효 화소수는 2570만 화소수고요. 이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이미징 엔진 프라임 5 그리고 새롭게 또 장착이 된 가속 장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징 엔진이랑 가속 장치를 조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호감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펜타스 K3 Mark III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초고감도는 160만입니다. 160만인데 네. 실제 160만까지 쓰지 않더라도 얼마만큼 올려서 쓰는 게 조금 괜찮았던가요? 25,600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감도를 이제 올리시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이 좀 욕심이 나면은 51,200까지는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나온 카메라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 티어에 이렇게 속하는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그 펜탁스 본사에서 제공한 샘플 사진을 보더라도 노이즈가 기존의 이제 다른 타 브랜드의 샘플 이미지보다 노이즈가 적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을 때 뭐 기존에 나오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를 했을 때 순수하게 이제 감도로 비교하자면은 전혀 이제 꿀리지 않고 실제로 그냥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해봅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듭니다.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신감이 있군요. 저희는 자신감 있으면 뭐다? 왼손을 건다. 네, 네 번째 장점은 연사 속도, 흔히 말하는 연사 촬영에 대해서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촬영 매수는 12매입니다. 근데 뭐 설정에 따라서는 11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2매 정도면은 크롭 DSLR 카메라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 아닌가요? 크롭에서 제일 빠른 거죠. 제일 빠른 거. 직접 촬영을 12매까지 뭐 촬영을 해보셨나요? 촬영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셔터로 이제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이제 메모리 카드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버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K1 마크2 그 연사 촬영에 대해서 저는 스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연사를 안 날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12매 설정에 따라서는 11매이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이제 현대 카메라다워졌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특장점은 사폭스 13. 자, 이 대봉에서 펜탁스 유저분들은 울 거예요. 막 함정을 지르고. 저도 사실 펜탁스 K3 마크 III가 딱 처음 공개됐을 때 사폭스 13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눈물이 그냥 또르르 흘렀습니다. 도식이죠 이것도. 공식적으로 사폭스 13이 지원하는 AF 포인트는 101개입니다. 게다가 크로스는 25개를 지원을 합니다. C4, S4, N4, 기타 4 다른 시스템 유저분들 딱 들으면은 뭐 저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 펜타스 유저분들은 울어요. 드디어 101개를 지원을 하면서 AF 포커스를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빠르게 AF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제 드디어 이 10년간의 그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펜타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펜탁스 카메라 유저분들 중에 진짜 고수가 많으세요. 진짜 고수.
네, 정말 고수가 많고 와 이렇게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아직은 뭐 스펙적으로 조금은 힘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워낙 잘 찍으시니까 그냥 막간으로 펜타스 클럽에 가시면은 좋은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 설명을 이어서 갈게요. 이제 AF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보면은 요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AF를 직접 설정이 가능하게 했었어요. 근데 위치도 정말 딱 이렇게 파지를 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부분에 조이스틱이 딱 걸리면서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했을 것 같아요. 이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 조이스틱이 기존에는 요 버튼 4개로 사용할 때는 이게 눌러도 안 가죠? 안 가는데 얘는 빠르게 즉각적으로 되기도 하고 뭐 대각선도 갈 수도 있고 그쵸. 뭐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이게 되니까 기존의 대각선은 2번 눌러야 될 걸 얘는 한 그쵸. 번만 가면 되니까는 이게 2번 누르다 피사체 가죠. 맞아 움직이죠 맞아, 피사체는 움직이죠.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응도 가능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AF 잡는 범위도 많이 변경이 가능해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포커스를 변경을 설정한 다음에 따라가면서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유저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조금 이어서 또 갈게요. 이번에는 AF 추적 기능에 대해서도 연달아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6번째 특장점입니다. AF 추적 기능. 드디어 펜탁스가 AF가 트래킹이 진짜 정교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어떤 기능들이 조금 새롭게 추가가 됐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던 이제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식 추적인데 이제 얼마큼 추적할 건지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번에 제주도 찍으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인물 추적 기능. IF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기존에 이제 반박자 느린 동작이라든가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제품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동시 추적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카메라 리뷰어분들을 보면은 펜탁스의 그 아이 트래킹 기능과 얼굴 인식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카메라 사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사람 찍을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얼굴 인식해주면 너무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 또 게다가 저희 조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활동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활발한 친구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트래킹을 한다? 그러면 아빠 진사들한테는 완전 100점짜리 기능이죠. 100점짜리 기능. 그러면은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째 특장점은 사용자 정의 이미지입니다. 뭐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드릴게요. 자도, 선명하게, 자연스럽게, 인물, 풍경, 우아하게, 팝튠, 블리치 바이패스, 리버셜 필름, 모노톤, 크로스 프로세스까지 총 13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블리치 바이패스랑 리버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 모드였어요. 그래서 실제 펜타스 K1 마크 2를 사용을 할 때도 블리치 바이패스랑 리버셜 필름을 조금 자주 사용을 했었고요. 이 모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설정값 말고도 설정하기 전에 인포 버튼, 디스플레이 뒤에 보면은 인포 버튼이 있어요. 이 인포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블리치 바이패스 안에 있는 섀도우 또는 콘트라스트 또는 뭐 섀도우, 하이라이트 부분을 작가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리콜 GR3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라던가 라이트룸을 다루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이제 이미지 모드도 있지만 나는 나만의 뭔가 스타일 같은 거를 후보정이 없이 그냥 카메라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옮겨서 SNS나 또는 나의 공간, 내 사이버 공간에다가 업로드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니까 약간 사이버
사이버 가수 아담 생각났어요. 약간 옛날 사람 같은 느낌. 옛날 사람. 널 사랑한 건 내 잘못이. 네, 여덟 번째 장점은 SR2입니다. 펜탁스는 기본적으로 DSLR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떨림 보정 방지 기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5.5스탑을 지원을 하면서 우측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정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피치, 요, 수직 그리고 좌우가 지원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떨림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DSLR이나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흔하지만 DSLR에서 손떨림 보정 기구를 탑재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많이 흔하지는 않았어요.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뭐 소감을 안 물어볼 수는 없겠죠? 물어볼게요. 기존에 이제 K1에 비하면 K1은 이제 5스타 5축 지원이지만은 좀 부피가 커서 네.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손떨림 보정 장치가. 근데 얘는 부피도 작으면서 클럽이다 보니까 이제 손떨림 방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K1이면 제가 대략 8초 정도까지 손떨림 방지 썼는데 네. 이제 클럽으로 넘어가면서 가볍고 이제 센서가 작아지니까는 대략 한 3초 정도까지는 본인 재량입니다. 이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렌즈를 직접 마운트를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펜탁스 DA 15mm 리밋 렌즈예요. 이제 호석 씨가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운트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타이니한 렌즈를 마운트를 하면은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도 장노출 촬영하는 데에는 손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특장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홉 번째 특장점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호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스마트 펑션 기능입니다. 스마트 펑션은 뭐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가가 원하는 기능을 버튼에다가 설정을 해서 그 버튼을 뷰파인더에서 보면서 기능을 불러오고 설정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펑션은 요 셔터 윗부분에 S.FM 스마트 펑션 버튼이라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요 뒷부분에 있는 버튼 10개를 메뉴에서 사진가가 원하는 펑션 기능으로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유저분들 중에서 이제 AF 포인트 요걸 이제 반주점으로 잡아 놓으신 분도 많고 생각보다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게 이제 자기 카메라 인식을 만들어 주게끔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진가들의 약간 사진을 찍는 재미를 완벽하게 서포트를 하는 카메라인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째 특장점입니다. 벌써 10번째예요. 진짜 뭐 소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마케터에 약간의 욕심이 추가되었습니다. 10번째는 사실 사진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말 뜻은 하나만 소개하겠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4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 K3 Mark III도 역시 듀얼 슬롯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듀얼 슬롯을 지원을 하면은 데이터를 백업 양쪽에다가 둘 다 저장을 하는 것은 물론 한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른 한쪽으로 복사를 해서 이제 보관도 할 수가 있고요. 듀얼 슬롯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촬영을 할 때 걱정 없이 약간 이런 뭐 날아가진 않겠지 뭐 2개로 동시에 저장이 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같이 진짜 데이터 관리 못하는 사진가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냥 시대상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통의 카메라들이 동영상이 4K를 지원을 하고 편집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시청 시스템이 4K를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펜탁스도 그 흐름에 맞춰서 4K를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손떨림 보정 방지 기능이 동영상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손으로 핸드헬드로 찍어도 그렇게 큰 쉐이킹이랄까 흔들림은 들어가지는 않아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동영상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펜탁스 유저분들은 동영상은 아니 난 몰라. 동영상은 뭐 내 전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4K의 간단한 4K 촬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조금 줄이고 다음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펜탁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기능, 내구성, 안정성 기능입니다. 펜탁스가 옛날부터 뭐 방수 그리고 방오, 방첩 다 지원을 했었죠. 근데 K10D부터 이제 거의 웬만한 모델은 다 방진 방적 지원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점이 있으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반진 방적을 지원하되 렌즈도 같이 그러니까요. 스타렌즈라는 펜탁스 렌즈 한에서만 이제 방진 방적 다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렌즈를 보면은 AW 또는 이제 WR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렌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진, 방적, 방호, 뭐 아니면은 뭐 방수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역시 카메라를 그냥 비맞추면서 촬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장치를 실링 처리되어 있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바디와 이제 실링들이 완벽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당연히 요새는 뭐 다들 있는 기능 이제 DR 기능이라고 하는데 먼지 터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에 미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 이미지 센서에도 먼지가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펜탁스 K3 Mark III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 기능이라고 해서 센서에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줌으로써 먼지를 털어내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카메라를 직접 이제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같이 뭐 미세먼지 많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이제 먼지 걱정 없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촬영을 들어가면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 10가지의 펜탁스 K3 Mark III에 대한 특장점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한 2가지 정도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펜탁스 유저분들을 펜탁시안이라고 부르는데 네. 호석씨를 펜탁시안을 대표해서 호석씨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펜탁시안에게 펜탁스 K3 Mark III라는 카메라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이제 시작이라고. 회사가 101년이 됐는데요? 이제 시작인 이유가 이제 타사 대비해서 이제 펜타스에서 부족한 부분, 많은 부분 지적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군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펜탁스 100주년 저희 한국에서 행사했을 때도 이게 목업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약간 의미가 좀 이렇게 연결되긴 하네요. 이제 100년의 과거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101년 이제 다시 이제 원점 회귀한 거잖아요. 네. 그런 101년이라는 시간에서 모든 기능을 좀 이렇게 바꿔 나가고 새롭게 출시한 카메라. 포장 정말 잘했다. 힘들었어요. 자,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펜탁시안에게 좀 점수를 매겨보고 싶어요. 네. 저보다는 펜탁스 카메라를 오래 사용을 하셨고 6년 동안 정말 많은 카메라들을 직접 손으로 핸들링을 하셨을 텐데 게다가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시니까 네. 당연히 카메라에 대한 모든 기능과 뭐 메커니즘을 이해도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호석 씨가 직접 내린 약간 점수라고 하면은 뭐 5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되는 카메라일까요? 펜탁스 카메라 중에. K3 마크 3에 한해서는 4점 정도. 오, 그렇죠. 풀프레임은 5점이었을 겁니다.
그럼 4점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게 된 기능이라거나 아니면 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오토포커스 AF가 가장 크죠. AF. 네. 확실히 카메라를 직접 사용을 하시니까 AF 포인트에 대한 약간 니즈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나 보군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펜타스 K3 마크 3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와 같이 호흡 맞춰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호성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까요? 또 신제품이 나와야 또 언박싱을 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잘 계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